지금 이 타이밍을 잘 잡으면 수년 내에 이 흐름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저주저하고 지금 뭔가 미래지향적인 기준이 아닌 과거지향적인 기준을 가진다면 수년 내에 또 후회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여러분의 편에서 있는 인사팀장으로서 조언을 해드리는 고민살롱 시간입니다. 자, 오늘 사연도 이직이 확정되셨어요. 근데 이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 사연이어서 함께 내용을 읽어보고 조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님. 저는 품질 업무 6년차 직장인입니다. 처음 이직을 앞두고 고민이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이직을 준비하는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회사 성장의 한계 때문입니다. 지금 회사는 자체적으로 제품을 만들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사오는 제품이 전체 70%입니다. 그리고 만드는 제품에서 분량이 많이 나지만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실력이 쌓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들고 계속 바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개인의 성장성 때문입니다. 선배와 팀장님을 봤을 때 그분들도 저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리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팀에서는 똑같은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직무 전문성 때문입니다. 저는 품질 경영에서도 품질 시스템 업무 그리고 심사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팀 인원이 적어 인사팀에 저의 강점을 어필하며 품질 경영 업무를 하고 싶다고 말하더라도 팀 이동을 해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이직을 준비했고 6개월간 70곳을 지원하여 3월 중순 최종 합격을 통보받았습니다. 신차 품질 업무로 경력도 6년 중 5년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첫 이직이라 진짜 많은 고민이 되고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며 선택의 기로에 선 저 이직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네, 아주 진정성 있는 고민 그리고 깊은 고민이 느껴지는 사연이었는데요. 첫 이직이기 때문에 아마도 더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첫 이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회사 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그 회사를 떠나서 다른 환경에 간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요소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사연을 보내신 우리 형팬분의 이직에 대한 결심, 계기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들고 다른 관점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직의 타이밍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직 바이블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놨지만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 좀 다른 표현으로 기회를 얻기 어려운 환경, 그런 곳이라면 저는 연봉을 떠나서 복지나 다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지금은 이직을 준비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성장하지 못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대략적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회사 자체가 성장하지 못하고 쇠락해 가고 있거나 실적에 방어가 안 되는 것을 비윤리적인 거짓말, 사소한 거짓말이더라도 뭔가 눈속임이나 이런 것들로 급급하게 떼어가고 있는 경우, 그리고 사내 정치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판치게 만드는 경우,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지금 회사가 좀 안정적이고 괜찮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회사의 추세라는 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반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내 정치라는 강력한 이 또아리가 그 에너지를 아마 튕겨내고 있을 확률이 높을 거고, 사람들은 거짓말이나 눈속임 같은 기술들만 늘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쇠락하고 있던 어떤 실적들이 급진적으로 꺾이거나 반등을 못하는 그런 환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형팬분의 사연이 되게 장문으로 보내셨는데요. 지금 내가 이직을 하기로 결심했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이런 거였어요. 내가 가고 싶은 영역이 있는데 그 분야의 대기업에 채용이 언제 열릴지 모른다. 그래서 이 회사에 그냥 마냥 있기에는 좀 뭔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이직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 포인트가 아주 좋습니다. 사실 대기업 하는데 대기업 간다고 여러분 커리어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같은 격변의 시기는 대기업이 정말 좋은 환경이냐?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좀 안정적이고 뭔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모든 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대기업은요, 성장하는 대기업 산업군 제외한다면 아마도 채용 계속해서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 열리지 않는 그 채용이 열릴 때 딱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소에 이직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에요. 준비가 잘 된 사람이 예기치 않게 갑자기 탁 열린 포지션에 지원을 했을 때 합격을 하는 거지, 평소에 준비도 안 하고 회사 생활 대충 하던 사람이 그때 갑자기 뭔가를 준비해서 이런 신입 공채 같은 마인드로 준비를 한다면 사실상 대기업 이직이 쉽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두 번째로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선배나 심지어 팀장님이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거는 분명한 이직의 계기가 될 수 있죠. 이게 우리 팀의 상황인지 회사 전반의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회사 전반적인 상황의 문제라면 이거는 회사 자체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직급 레벨에 대한 개념도 없고 포지션과 역할에 대한 개념도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면 그 사람이 승진을 한다 한들 일이 바뀔 이유가 없죠. 왜냐면 더 익숙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봉을 더 준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의 성장 기준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이 되고 그 회사에만 최적화된 형태로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결국 시간이 지나도 물경력이 될 것이라는
것이라는 건 자명합니다. 시장의 기준은 뭐냐면요, 더 높은 직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돼요. 또 높은 직책으로 올라가려면 뭘 갖춰야 돼요? 기획력과 의사소통 능력, 이것이 결합된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결국엔 그 사람의 커리어를 다른 길로 이끌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커리어의 획을 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얻는 사람의 특징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몇 년 한다? 너무 불보듯이 뻔한 게, 그 회사에서 몇 년을 더 계셔도 선배 혹은 팀장님과 똑같은 일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승진을 해야겠고 연봉은 올려줘야 되니까 직책이나 직급이 바뀌긴 하겠지만 하는 일은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그럼 시장에서 인정할 수 있는 커리어, 성장 이런 부분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직을 선택하시는 편이 맞다고 봅니다. 자, 세 번째는 품질 개선 관련 업무로의 전환이에요. 직무 자체는 품질이라는 여러 가지인데, 그 품질이라는 직무 안에 뭐 품질 관리, 품질 경영, 무슨 품질 기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카테고리가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AI니 뭐니 하는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아마 점점 더 통합되거나 확장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분들은 AI가 발달됨에 따라서 사람의 일이 사라질 것이다, AI가 우리를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AI를 활용해서 직무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고 직무의 전문성이 훨씬 더 깊어지겠죠. 예전에 많은 시간을 써서 사람이 노가다 작업을 해야 됐던 것들이 다 컴퓨터가 작업을 해주면서 계산이나 예측들을 해주면서 결국에는 기획력과 의사소통, 리더십이라는 역량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방향성은 아주 심플합니다. 모든 직무에는 기획 기능만 남게 돼요.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영역이겠죠. 물론 이것조차도 할 수 있는 AI가 나온다면 뭐 그거는 정말 그때 봐야겠지만 아직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직무에 있어서 어떤 기획을 할 것이냐, 어떤 생산성의 성장을 도전할 것이냐, 어떤 결합을 하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직무의 전문가들만이 그 일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AI로 모두가 대체될 게 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품질이라는 동일한 직무를 하고 있지만 그 일을 조금 더 본질적으로 하고 조금 더 기획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업무로의 전진 배치 혹은 전환 배치를 요청하시는 것은 저는 정말 적절한 관점이라고 보여지고요. 회사 내에서 이런 것들이 수용되지 않는다라면 당연히 이직을 하시는 게 올바른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직무를 바꿔야 되는 경우 있죠. 품질에서 생산을 바꾼다거나 품질에서 소싱으로 바뀐다거나 뭐 이런 경우 인접 직무로 바꿔야 된다면 직무의 전환은 가급적 이직보다는 사내에서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동일한 직무인데 일의 속성을 바꾸고 싶을 때는 사내에서 하기보다는 이직을 하시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에서 그 직무의 전문성을 도전하는 차원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편하다는 거죠. 기존 회사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일의 속성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 자체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볼 수도 있겠지만, 회사 자체가 그런 니즈가 없는데 나만의 성장을 위해서 그런 걸 바꿀 수 있을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형편분의 고민은 이직에 대한 아주 올바른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고 과감하게 이직을 실행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수년 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수년을 돌아보세요.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지난 5년 전 조금 더 거슬러 가볼까요? 지금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많은 것들이 어려움을 처하고 상상도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 거꾸로 10년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도 많았고 예측도 많았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물론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죠. 자, 이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미래로 투영해 본다면 어떨까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역량, 전혀 다른 일들과 사업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변화는 너무 자명하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실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죠. 그래서 저는 이직을 단순히 연봉을 높이거나 조금 더 나를 알아주고 내가 편한 곳으로 가기보다는 이런 성장성의 트렌드에 올라탈 수 있는 곳, 지금 당장 연봉이 동결되거나 심지어 깎인다 하더라도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올라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타이밍을 잘 잡으면 수년 내에 이 흐름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저주저하고 지금 뭔가 미래지향적인 기준이 아닌 과거지향적인 기준을 가진다면 수년 내에 또 후회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직은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직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이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편에 서 있는 인사팀장으로서 여러분의 커리어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여러분의 사연을 자세하게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